에코프로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가 박스권으로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3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이게 7월 31일이거든요. 이때는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돌파를 시켜줬었죠. 그게 이제 제가 코스닥 상승에 따른 에코프로의 반등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자, 보시면은 얘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박스권의 상단이 어디일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었던 그 종가 부분이 지금 딱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차트의 습성상 여기서 저가를 63,300원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올라갔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슈로 봤을 때나 아니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나 거래량까지 봤을 때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기에는 에코프로의 개별적인 뉴스가 있다던가 아니면 코스닥이 연락의 강세를 간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었죠. 삼전릭스 쪽으로 다시 수급이 뺏기면서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에코프로가 여기서부터 저점을 만들었고 이 위에 저점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점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라는 거는 고점도 올라가는 거지만 저점도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가 되는 건데요.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터리 업체까지 그리고 그 섹터까지 봤을 때 우리가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덕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제동이 걸렸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공시를 하라고. 근데 그때가 이쯤이었는데 그게 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 중순까지도 에코프로가 뭐 인니 뭐 니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정정해가지고 다시 올려줄 때 그때 이제 뭔가 시장에서도 뭔가 납득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납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돌파의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에코프로가 차트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차트를 살린 상태에서 호재가 나와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개박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코프로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분석 시작할 테니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뭐 에코프로 지난번에도 이렇게 8월 15일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등등 해가지고 솔직히 국내 3사 배터리라고 한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세 개에서 얘네가 지금 ESS로 넘어간 것도 맞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에코프로랑 얘네랑 비교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얘네는 완성차를 만드는 애들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부품을 만드는 애들 중에서도 원자재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일단 니켈 이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왜냐면 얘가 지금 자꾸 불이 많이 붙는다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에 점점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고체 상용화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멀어 보이니까 시장에서도 배터리 종목들이 지금 다시 강세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를 지켜주는 방향 쪽으로 움직여줬을 때가 일단 에코프로가 그거죠. 개천에서 용난다가 아니라 잠룡이라 그러지. 잠룡. 잠룡이라고 잠자던 용이 이제 갑자기 승천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 줄려면 잠자다가 뒤지는 게 아니라 잠자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점이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캔들하고 지금 다시 합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정말 감사하게도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방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박스권으로 간다라는 가정했을 때 캔들과 예를 들어 캔들이 이렇게 막 있고 막 연병을 해.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렇게 해도 어쨌든 박스권이라는 건 어떤 가격 밴드 안에서 노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움직여줘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 이제 그건데 당장에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헝가리 공장 라인 개조에 착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매출적인 부분도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와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거래가 이 정도밖에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아직도 반도체 쪽에 있다. 코스닥 종목으로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예상 범위 안에 넣어놔야 된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시장의 반응이 좀 괜찮다 그러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수급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인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발표되죠. PC라고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자고 일어나서 목요일 날 새벽이 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좀 크거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얘네가 배터리 종목이라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금 이게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당연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눈높이에요. 시장의 눈높이. 솔직히 에코프로 옛날부터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황제주, 최초 황제주가 에코프로였잖아요. 사람이 봤던 게 있으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엄청난 주주 환원을 가지고 왔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1등 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망 매물이 나왔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프레임 지금 짜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자리를 겨우겨우 지켜주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그대로 패대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반대로 그대로 상승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만 반반 치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스권을 애초에 발라먹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저랑 같이 이미 하고 계셨겠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초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물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거든요. 박스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가격 밴드까지 계속 이렇게 지켜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대응이란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점 신호 저는 여기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정도 슈팅이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챙길 수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지 같은 에코프로 언제까지 홀딩해야 되나 분명히 또 마음속에서 안 좋은 생각도 드실 테지만 어쨌든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놓고 만약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잡아볼만 집도 하잖아요. 물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그거 성공 사례만 제대로 한번 나와준다 그러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꿈의 배터리니까 일단 타점 신호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에코프로의 지속적인 뉴스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위에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거기로 보내셨을 때 타점 신호를 공유해 드릴 거고 제가 뭐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뭐 요구하면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보내주시는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꼭 다 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에코프로 꼴배기 싫어도 그래도 불기둥 한번 나와보자라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다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의 그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요. 지금 7월 달 말 30날부터 해가지고 조금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요거를 날짜를 이렇게 봤을 때 29일부터 이렇게 바꾸면은 보셨을 때 외국인 창고로 잡히는 두 애들의 매수가 좀 보이긴 하지만 매도도 꽤 했죠. 그리고 메릴 린치랑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했는데 물량들이 꽤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좀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반등을 살짝 줄 때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 린치 이런 애들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조금 해먹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에코프로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에서 다 보입니다. 뭐 하나솔루션, 뭐 LGCNS 등등 해가지고 지금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저가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까지 올라왔던 이런 애들 보면은 꼭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매도세로 나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조금 에코프로를 진짜 움직이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굳이 저렇게 단타 치는 애들이 대놓고 매수를 했는데 그거 주가를 끌어올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대신에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의 어떤 자리가 있었죠. 뭐 솔직히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했었지만 시장이 삼전릭스로 또 다시 몰리는 걸 봤다 그러면은, 그리고 코스닥에 매수세가 잘 안 들어왔다라는 걸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충분히 다 빠르게 했었을 거고, 못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앞으로는 놓치지 마세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보셨죠? 현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배터리사들에 대한 뉴스들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그래도 분별해가지고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뉴스를 빨리 알았어. 예를 들어 정말 노출이 돼가지고 주가에 반영이 되는 데까지 시간 텀이 있었는데 조금 빨리 한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제가 괜히 이거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